고려시대 21문항 시작하겠습니다. 3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왕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자 발해의 왕자 대광현 등이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우리나라에 달려왔습니다. 누구께서 그들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했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셨습니다. 또 대광현뿐만 아니라 거기 견훤, 후백제의 견훤이 반역자에게 유폐되었다가 견훤의 아들한테 이제 감금이 된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로 도망해오자 누구께서 후한 예로 맞아들였고 그가 죽자 부위도 넉넉히 내리셨습니다. 이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려의 그 태조 왕건에 관한 얘기죠. 왕건. 그래서 왕건은 발해 유민도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후백제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왕건이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우삼국을 정복한 것은 신라의 지증왕. 장용영은 조선의 정조. 쌍성총관부 공격한 것은 고려의 공민왕.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태종, 왕권이죠. 왕권, 태종, 세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등이 생각하기에 뛰어난 무용과 영웅적인 자질로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략을 품었으므로 하늘이 돕고 사람이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왕위에 올랐대. 왕이야.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여 후삼국을 통일했다. 여기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또 태조 왕건. 후삼국 통일한 사람 태조 왕건. 왕건 하면은 또 훈요 10조. 그래서 왕건의 업적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후삼국 통일했죠. 그리고 나서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혼인정책, 왕시성 하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고려라고 국호를 정했을 때 고구려를 계승하고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북진정책, 그리고 죽을 때 남긴 훈요 10조. 이런 것들이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34번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4대 국왕. 태해 정광 4대 왕권 강화. 누구죠? 바로 광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왕을 묻는 질문에 나오는 왕들이 일단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고려 끝으로 가서 공민왕. 이렇게 4명 정도의 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왕들의 업적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자적인 연호 사용, 과거지 나왔고요. 백관의 공보. 광종 여러분들 항상 과거지도하고 노비안건법을 답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과거제도와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란 후삼국 그 신라 말에서 고려로 통일되는, 그리고 고려 초에 그 광종에 이르기까지 혼란한 틈을 타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해서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법이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혼민정음 창제한 사람은 조선의 세종. 쌍성총관부 공격한 것은 고려의 공민왕. 교육이 꼭 조서를 발표한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개화기 때 조선의 고종이 되겠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삼국시대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무령왕.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초.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면에 보이는 청주 용두사지 철단간에는 준풍이라는 연호, 독자적인 연호, 고려 4대 국왕 또 나왔습니다. 누구죠? 바로 광종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광종의 업적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왕권 강화야. 광종, 고려 4대 광종.
고려 4대 광종은 왕권 강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독자적인 연호 사용,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제도, 하지만 뭐니 해도 알아둬야 될 거 과거제도, 그리고 노비양건법. 요게 이제 광종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풍. 자,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신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야를 통합하게 되는데요. 대가야를 병합한 사람은 신라의 진흥왕. 자, 참고로 금광가야를 병합한 신라의 왕은 버풍왕. 수원 화성을 축조한 것은 조선의 후기에, 자, 누구죠? 정조죠. 너무 중요하죠. 육조 직계제는 아까 앞에 나왔지? 조선의 태종과 왕권이야. 육조 직계제는 세조. 쌍성 총관보 공격한 것은 고려의 공민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시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 보니까 고려 국왕 땡땡이의 업적인데 훈요 10조를 남겼대.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대. 자, 그러면 이거 누구에 관한 거죠? 태조 왕건에 관한 거죠. 그러면 왕건이 뭐를 했죠? 후삼국을 통일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웅진, 사비, 한성, 이거 다 백제지. 백제의 성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제는 울렁울렁, 자, 고이왕, 근초공왕, 오세기, 계로왕, 무령왕, 성왕 이렇게 되죠. 자, 홍범 14조 발표한 거 이거 고종입니다. 이거는 홍범 14조라는 거 아직 배우지 않았어. 개화기에 갑오개혁 때 나오는 거죠. 위화도 회군 단행한 사람은 조선을 세운 이성계.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게 이제 조선 건국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전민변정도감 고려의 공민왕 신동과 함께, 자,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건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고려시대 대외관계래. 여러분, 고려시대는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12에서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적과 왜구 이렇게 해놓고 거란은 서희와 강감찬 기억하시고요. 1차 침입, 3차 침입, 귀주대첩, 그리고 여지는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참고로 서희는 강동육주지. 강동육주. 그리고 몽골은 여러분들 몽골 간섭기, 내정 간섭기 때 우리가 자주성의 시련을 겪었던 내용들, 부마국, 금은, 공려, 이런 거, 쌍성총관부,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여기는 여진, 동북구성 나왔고 몽골 나왔어. 그럼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11세 거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란과 관련된 강감찬이 3차 침입 때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수화당의 침공을 막아내는 거는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이지, 이거는 6세기 말 고구려 얘기고요.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한 거는 이모군란인데 개화기 때 얘기야.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켜 백제가 탄생된 거, 근초광 때죠. 백제, 근초광 4세기.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이거 악원파천인데 이것도 개화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주를 정비하고 소경을 두었대. 자, 구주, 오소경. 어느 나라의 키워드지? 이거 통일신라의 키워드가 되겠죠.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조 오소경. 자, 다시 한번 볼까? 통일신라 지방행정 구조 오소경. 발해는 어떻게 되죠? 발해는 5경 15부 62주.
고려는 어떻게 되지? 고려는 오도양계. 그리고 향소부곡. 향소부곡. 망이 그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나 향소부곡. 조선은 팔도. 팔도.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를 가지고 나라를 구분할 수 있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라는 뭐지? 굴품제도가 되겠죠?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지게는 대한제국에 나오는 거고요. 균역법, 역법. 자, 이거는 영조죠. 조선의 영조. 경국대전 반포한 왕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조선의 성종이 되겠고요. 노비양건법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세트, 광종, 과거제도, 노비양건법. 자, 39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 자, 이번에는 국가를 찾는 거야. 키워드 찾아볼까?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어. 자, 여기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세웠대. 토지를 지급했대. 이 토지는 아마도 전식과가 되겠죠. 전식과. 자, 이거 어느 나라니?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최고 교육기관 나왔으니까 최고 교육기관 한번 볼게요. 통일신라에는 뭐가 있었지? 국학. 신문왕 때 국학. 발해에는 뭐가 있었지? 주자감. 고려에는 뭐가 있죠? 국자감. 자, 토지제도도 우리 요거 한번 볼까? 고려는 뭐? 전식과. 조선은 뭐죠? 과전법. 과전법. 그래서 이런 제도의 이름을 가지고도 나라를 구분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도병마사, 식목도가 이거 고려시대의 회의기구죠. 홍문관은 조선 성종 때, 자, 세조가 없앤 집현전. 세종이 만들고 세조가 없앤 거를 성종 때 홍문관으로 다시 만든 거지. 그 제가회의. 자, 여러분, 여러 명의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건 고구려고요. 고구려고. 통리 기무화문. 자, 이거 개화기 때 개화 정책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 구주오소경. 뭐 누구라 그랬지? 통일신라라고 했죠. 그래서 키워드, 제도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는 무슨 나일까? 서경 나왔고요. 대화국 나왔고요. 묘청 나왔습니다. 묘청의 난. 자, 이거 고려 문벌귀족 사이 고려 문벌귀족 사이 모순이 표출된 사건이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죠?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답인데, 자, 정중부가 가담했던 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거 뭐죠? 고려 무신정변. 고려. 호족 세력이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뭘까? 신라 말에 호족이 등장을 하죠. 넘어가. 삼정 이정청. 자, 이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 하에서 뭐의 문란이 극심했지?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죠? 개화기 때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41번 보시겠습니다.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자, 가 사건은 이자겸의 난이고요. 이건 이제 고려시대야. 나는 뭐냐? 무신정변이야. 무신정변.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고려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답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여러분들 이거 순서는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을 따라가면서 고려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자, 고려를 세운 사람 호족이었어. 그런데 고려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시행하면서 참신한 귀족. 이 귀족들이 특권을 마련했어. 음서와 공음전. 그래서 몇 개의 가문이 높은 자리를 전부 독점하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문벌귀족 사이에는 모순이 있었어. 그것이 표출된 두 가지 사건이 이자겸의 난과 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막 굴러가다가 자 묘총의 서경천동 운동은 김부식이 진압했어. 자 굴러가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이 무신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컬러를 바꿔서 볼게요.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묘총의 서경천도도 그냥 답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하층민의 난 망이 망소이 만적의 난 이런 거 미음이라 그래. 미음. 자 무신집권기 최우 때 몽골의 침략을 받게 돼 강화도에서 40년간 항전을 하지만 결국은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권문세족 친원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에 자 누가 등장해? 공민왕이 등장해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성장한 세력들이 바로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이 중에 급진파가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 쭉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배우진 않았지만 김옥균의 정변은 갑신정변 개화기 때 나와요. 근초공왕이 평양성을 공격한 거 이거 삼국시대네. 근초공왕은 백제 4세기 얘기죠. 그 다음에 김춘추가 나당동맹을 성사시킨 건 7세기 신라 통일 과정이지. 통일기에 나오는 거고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거 조선의 기묘사화지. 훈구파와 살인파가 충돌했던 사화. 자 밑줄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 무신들이 100년에 걸쳐 권력을 장악했던 이 시기.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가 뭐겠어? 무신 정권이겠죠. 정중부, 최충헌, 최우 무신 집권기 지배층들이 나와 있고요. 이때 있었던 일, 자 몽골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항전을 했는데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개경 환도가 이루어지고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죠. 골품제 운영은 이거는 신라의 신분제도지. 신라, 통일신라 다 모두 해당. 한인애국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열단체죠. 백두산 정계비 이거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야. 청나라하고 영토 문제. 자 남한 대토벌 이것도 개화기의 정미의병 얘기예요. 그래 아직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무신집권기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과 항전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거. 서희 나왔네. 거란. 이거 고려가 세워진 초기 10에서 11세기 거란의 1차 침략 얘기죠. 고려시대야. 자 그러면 골라볼까요? 고려 건국. 귀주대첩이 거란의 3차 침입이니까 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4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보니까 14세기야. 자, 반역을 도모한 대사도 기철. 처단했대. 원의 연호 사용을 중단했대. 쌍성 총관부를 함락시켰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이죠. 응? 그래서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단했고 또 이 기철이 대표적인 기황후 그 가문의 권문세족이죠. 처단하고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을 찾아내고 이거 공민왕의 개혁이네.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에 해당되는 거 내정 간섭기구이었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거는 울렁울렁 백제 발전 과정에서 바로 성왕이죠. 백제의 성왕이다.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이건 통일신라지. 신문왕 때 구조 오소경. 자,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영릉가 전투.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일제강점기 30년대 전반부 남만주 지역에서의 어떤 그 무장 독립 투쟁 얘기입니다. 한성 사범학교. 자, 이거 여러분 개화기 때 나옵니다. 개화기. 그래서 답은 정동행성의 이문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4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당시인데 여기 키워드 볼게요. 원나라. 또 충땡왕 나오고 공녀 나왔어. 이렇게 선생님은 미리 보고 파란 색깔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쭉 읽으시면서 이런 단어들이다 라고 단서가 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골라보면 돼. 그러면 원나라 간섭기야 이게. 원나라 간섭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지? 쌍성총관부를 설치해놓고 천령 이북의 땅을 그들이 직접 지배했죠. 주자가 이거 어느 나라랬죠? 아까 발해. 화백회의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는 이제 고려야. 이건 고려 문제는. 그때 화백회의는 신라. 홍범 14조 아까 선생님이 가보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안시성 이건 고구려지. 고구려의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수당과의 전쟁.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왕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원에 충성한 지 무려 80년이 되고 해마다 빠짐없이 예물을 보냈다. 원에 충성했다. 원나라. 자, 황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이거 원나라 간섭기 얘기네. 충성을 했고 우리 왕이 부마국이 되었죠. 부마국. 자, 그럼 이때 있었던 일 바로 지배 세력이 권문세조. 그리고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자, 특히 도평 의사사의 요직을 전부 장악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다 차지하죠. 골품제는 신라. 황국중앙총상회 이거 개화기 때 나오는 건데 아직 안 배웠고요. 상평통보 이거 조선 후기. 자본주의, 상품화폐경제 발달, 오경 15부 62주 발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왕이 누굴까? 고려를 건국한 왕이래. 태조 누구지? 왕건. 자, 단서 하나만 있어도 풀 수 있는데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뭐 또 더 찾을 수도 있겠죠. 훈요 10조를 남긴 거. 왕건의 훈요 10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이죠. 금관가야 병합한 거는 신라의 무슨 왕? 아까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수원화성은 조선의 정조. 독서삼품가는 신라 하대의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하대의 원성왕인데 가끔 이렇게도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가구강에 대한 설명. 자, 반원정책 누가 썼지? 공민왕.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 몽골식 풍습 금지, 친원 세력 축출, 아까 기씨,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공격. 자, 이거 말고 뭐 있을까?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거 공민왕. 훈요 10조는 고려의 태조, 왕건.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의 세종. 수원화성은 조선 후기, 자, 정조. 평양천도를 단행한 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한강 확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이 아니라 49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윤관, 여진, 별무반. 자, 이거 12세기죠. 그 다음에 최영, 이성계, 자 14세기 홍건적과 왜구 이렇게 되는 거지. 위하도 회군.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 자 윤관 12세기 무신정변 이게 답이 되겠죠. 1279년 13세기 무신정변 무신집권기. 아관파천 이건 개화기. 아예 시대가 달라. 독서상품가는 아까 통일신라 하대 원성왕.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나오네요. 홍경레이난 이거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해 농민반란. 조선화학회 사건 일제강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교 문화를 학습했는데 대장경이 조판이 되었대. 불교 문화가 발달했대. 숭불 정책을 폈던 자 고려시대입니다. 몽골의 침략 때 초조대장경, 속장경 이런 것들이 불타면서 강화도에서 새로 제작한 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불상이 이렇게 인체의 비례미가 전혀 맞지 않고 표현수법이 거친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각이 많이 지면서 층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다각 다층탑. 다각 다층탑이 고려시대 탑의 특징이야. 참고로. 그래서 고려시대에 자 그럼 뭐가 있냐? 고려시대 삼국유사. 이거 고려 말에 원나라 간섭기에서 막 간섭을 받다 보면은 우리 민족적
어떤 자주의식 같은 것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군을 최초로 단군 신화를 수록한 최초의 역사책이 바로 삼국유사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삼국시대의 역사가 고려시대에 쓰여지게 된다.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쓰여지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 아까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고 했지?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런 책들은 고려시대 쓰여진 역사책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문영왕릉은 언제는 백제의 기제 삼국시대야. 자, 유경공원 이거 안 배웠어. 개화기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 수원화성은 조선의 정조.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은 장수왕이 되겠죠. 장수왕. 이거 고구려. 아들이 세운 거야. 광개토 대왕의 삼국유사 편찬 고려. 자,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제왕운기 나왔는데 아까 삼국유사랑 비슷한 시기에 여기에도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됩니다. 삼국유사 쓰여졌던 그 시기에 이 책이 나와. 제왕운기, 이승휴의 제왕운기. 그래서 여기 보면 단군부터 충땡왕까지 역사가 있다. 자, 그럼 가국가의 문화. 어느 나라의 이승휴? 고려의 이승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전부 원나라 간섭기에 쓰여진 책이다. 단군부터 시작된 역사책. 그러면 고려시대와 관련된 거 고르면 되죠. 국자감, 아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국학은 통일신라,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고려, 성균관은 조선. 북학론 이거는 여러분 병자호란하고 관련이 있죠. 이건 조선. 유경공원 개화기. 조선어학회 사건 일제강점기. 박은식의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이것도 일제강점기. 그래서 답은 국자가 고려시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2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라를 고르래. 고구려를 계승했대. 근데 여기 왕 이름이 문왕이 나오네.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무덤. 어느 나라야? 이거 발해죠. 자, 발해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발해는 일단 고구려 계승의식 대조영이 세웠고, 이 대조영이 발해의 고왕이고, 자, 이런 왕들이 있어.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이 있어. 무왕 많이 싸웠죠.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 이런 얘기 나오고요. 선왕 때 전성기 때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받아. 요런 거. 이거 말고도 발해는 삼성육부, 당나라와 비슷한 삼성육부제, 근데 육부의 유교식 명칭이긴 하지만 정당성. 자, 그리고 5경 15부 62주로 전국을 나눴어. 땅이 되게 넓죠. 그리고 주자감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이 있었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나오면 이게 발해 아니겠습니까? 주자감 여기 나왔네. 자, 골품제는 신라, 평양천도는 고구려 장수왕, 사군육진 개척한 거 여진을 토벌하고 이거 조선 세종.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군육진 개척하고 스시마 토벌하고 그 다음에 삼포 개항하고 북평관 무역소 설치하고 이거 교린 정책에서 나오는 거죠. 노비 안건법 이거 고려 광종. 이거는 발해기 때문에 주자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이름도 잘들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고려시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잘 수고 많으셨습니다.